불과 한 달 전, 이란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그 아래 지상은 뜨거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항쟁이 시작되자 이란 정부는 즉각적으로 인터넷 블랙아웃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외부 세계와의 모든 통신을 끊어버리고 철저한 고립 속에서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밤하늘을 수놓으며 지나가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 스타링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위성 인터넷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스타링크는 단순한 상업적 서비스를 넘어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를 뒤흔드는 우주 패권의 상징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내에 밀수입된 수만 대의 단말기가 무료로 개방되면서 철옹성 같던 정보 통제가 무너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려 6,000대 이상의 단말기를 은밀히 공급하며 이 흐름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겨지시나요? 한 기업의 기술이 국가의 정보 봉쇄를 무력화하고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핵심 병기가 된 것입니다. 미군은 이 상황을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이란의 강력한 전자전, 즉 재민과 스푸핑 공격에 대한 실전 테스트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드론과 통신 지원의 위력을 넘어 이제는 스타실드라는 군사용 버전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전쟁의 문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스타링크가 어떻게 전쟁의 얼굴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막대한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단 하나의 수치도 놓치지 않고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스타링크의 군사용 진화형인 스타실드와 미 우주군이 주도하는 밀레 프로젝트의 실체입니다. 스타실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민간용 스타링크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보안의 등급부터가 다른데요. 미 국가안보국의 HAIP 암호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대 세력이 신호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OISL이라 불리는 광학간 위성 링크, 즉 레이저 통신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지상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끼리 직접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아무리 지상에서 방해 전파를 쏘아 올려도 위성들은 머리 위에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정보를 전달하니 재민 공격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미 우주군은 이 스타실드를 기반으로 480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구성된 밀넷을 구축 중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동굴처럼 깊숙이 숨겨진 지하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휘 통제하는 것입니다. 2026년 중반에 첫 배치가 완료되면 초기 작전 능력인 IOC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는 126개의 트렌치원 위성들과 메시 네트워크로 연동되어 이른바 JADC2, 즉 공동 전영역 지휘 통제의 중추적인 척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펜타곤은 지금 이란 전쟁을 일종의 전자전 실험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데이터는 향후 중국의 거망 프로젝트, 무려 12,992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중국의 야심에 대응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상업기술의 군사화가 가속화되는 아주 위험하면서도 강력한 흐름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펜타곤과 7억 3,900만 달러 규모의 발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파트너로 부상했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한 개인의 결정에 미군의 전략 자산이 의존하게 되는 이 의존성 리스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군사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에 미군의 드론과 미사일 통신에 스타실드는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되었듯 GPS 스푸핑 방어 기술 덕분에 드론의 생존율은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또한 가자 지구의 사례처럼 원격 의료 서비스인 텔레메디신 용도로도 확대되며 인도적 가치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성과는 곧바로 돈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7천만 달러 이상의 군사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2026년 스페이스X의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에 50억 달러를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자 비용과 세금 등을 차감하기 전 이익인 에비타는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죠. 전쟁이라는 비극이 스타실드에게는 민간용 스타링크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골든돔 효과를 가져다준 셈입니다. 전체 수익이 118억 달러에서 159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의 군용 제머와 GPS 스푸핑 기술은 스타링크의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론에 재밍 장치를 달아 위성을 직접 공격하려는 시도까지 포착
포착되고 있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메시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상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 지연 시간을 20ms 이내로 유지해야만 실시간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타링크는 미 국가정찰국 감시정찰 네트워크인 이소와 연계되어 인공지능 기반의 타겟팅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외도 위성들이 때를 지어 움직이는 수험 전술의 표준화로 이어지고 있죠. 중국의 거망 12,000개 위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미성 한 대당 제작 비용을 100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극한의 원가 절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기술 도약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스타링크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멘에서 첫 연결이 이루어지고 가자지구 병원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중동 분쟁 지역에서의 활약은 민간과 군 양쪽의 수요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글로벌 점유율 72%를 유지하며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와 경쟁 중인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포함해 1200만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의 평화가 찾아온 뒤에도 스타링크는 재건 사업의 통신 인프라를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게임 체인저임을 입증했기에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된 것이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아이리스 제곱 위성 290개나 원웹의 618개 위성과 메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가시화될 경우 그 기업 가치는 2천억 달러를 가볍게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화려한 전망 뒤에는 짙은 그림자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란은 이미 유엔사나 국제전기통신연합 스타링크를 침략의 도구로 제소했습니다. 단말기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전쟁이 심화되면 사이버 공격은 물론 물리적인 위성 파괴 시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가자지구에서 발생했던 선택적 차단 논란처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 통신을 조절한다는 비판은 브랜드 신뢰도를 갉아먹는 요소입니다. 특히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월 관계는 중국과의 사업 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국가 간의 권력 정치 도구로 전락하면서 위성 무기화를 금지하는 국제우주법 개정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패권 유지에 스타링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동맹국들과 기술을 공유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합해보면 지금의 전쟁 상황은 스타링크를 단순한 기업의 서비스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밀넷과 스타실드는 미군 하이브리드 메시의 심장이 되었고 2026년 수익 150억 달러 달성은 스페이스X의 독립적인 성장을 보장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레이저 통신과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중국과 러시아의 추격을 뿌리치고 인도적 구호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얻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과 이란의 핵보복 같은 에스컬레이션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잉여 현금 흐름은 60억 달러를 초과하겠지만 머스크의 돌발적인 정치적 발언이라는 머스크 리스크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외도 위성 인터넷은 이제 현대전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80%를 스타리닝크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거대 자본과 첨단 기술이 전쟁의 풍경을 바꾸고 한 기업의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생소한 풍경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저만의 관점과 철학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닥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